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즉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도 된다는 판결을 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낙태, 즉 임신 중절현 상황이 궁금합니다. 의학적인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인데요.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자궁 안에 있는 배아 또는 태아를 인공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의 상황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은 2019년 이전에 원칙적으로 낙태가 금지됐습니다. 근데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관련한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요. 다시 국회에서 법안을 재조정하라고 판결이 났죠. 지금 어떻게 보면 결국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세계 낙태에 관해서 도표화된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각 나라에서 낙태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통계 지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대부분 어떤 분야의 통계든 색이 달라요. 하지만 이 낙태에 대해 최근에 나온 지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색이 같습니다. 즉, 두 나라가 낙태가 허용된다는 거죠.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렇게 같은 색깔로 묶이는 분야가 있구나 생각하며 저는 오랜만에 좀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북한의 임신중절 법규 혹은 제도도 궁금한데요. 북한도 의료법이 있습니다. 북한 의료법의 제28조에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 데 따라 인공임신 조작을 하며 선천성 유전자병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의료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북한의 형법을 보면 200조가 불법 의료죄예요. 의료 일꾼 혹은 의료 일꾼이 아닌 자가 의무 활동 외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여 환자를 중병, 중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죽게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무거우면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북한에서 낙태와 관련된 조항은 이 정도 조항인 것 같아요. 정리하면 북한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하면 인공임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의사협의회는 병원 안에서 원장, 기술 부원장이 있고 각 과마다 과장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담당의사가 있잖아요. 그들끼리 모여 협의회를 열고 이 여성 환자가 피치 못할 사정에 따라 인공임신 조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사실 이런 이제 법규보다는 지침, 소위 말하는 당국의 지침이나 행정적 지침이 일상생활에서 더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당국이 낙태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을까요? 북한 당국도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낙태 시술을 금지한다고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 2010년대였는데요. 출산율 때문인지 몰라도 낙태 시술을 금지하라고 당해서 내려왔는데 의사 협의를 통해 여성 환자의 사정에 따라서 임신 중절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낙태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는 있다고 해요. 북한도 합당한 이유 없이 하는 낙태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의사협의회를 열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낙태를 진행하는데 그냥 해주면 불법이니 추후 검열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합법적인 이유를 써넣은 병력서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 퇴근해 자기 집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절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은 가정집에서도 진료나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병원의 위생 문제나 전기 문제 때문에 가정집을 더 선호하는 환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 관련 질환은 병원에 가는 게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집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시술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도 해요. 과거 유엔이 북한 여성들의 가해지는 강제 낙태 문제를 지적해 화두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사실 유엔 보고서의 인권 문제 차원에서 많이 다뤄졌고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야이고 북한의 교화소나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열악하기 때문에 강제 낙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들었고 저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 강제 낙태 문제가 존재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 북한에서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개인 집에서 임신 중절 낙태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데일리 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일 함흥시에서 30대 여성 김모 씨가 7개월 된 태아를 낙태하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씨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게 됐고 임신한 지 2달이 넘어서야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곧바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려 했으나 당장 돈이 없어 임신 초기 비교적 어렵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가 점점 불러가면서 급해진 김 씨는 200위안을 겨우 마련해 개인 집에서 허가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한 의사를 찾아갔다. 이 의사는 과거 함흥시 병원에서 산과의사로 근무했으나 개인 돈벌이를 하기 위해 병원을 그만두고 10여 년간 무허가로 집에서 산과 쪽 환자들을 치료해온 이로 대체로 의술이 좋다는 평을 받아 함흥시에서는 꽤 이름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이번 김 씨의 수술 과정에서 출혈을 잡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시 안전부에 구류됐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처녀로 임신하면 죄인 취급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소문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이런 실정에 임신한 처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세라 낙태 수술을 받거나 돈이 없으면 해산 후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서 임신한 미혼 여성들은 병원이 아닌 개인 집에서 수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 집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자칫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여러 발생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특히 김 씨의 경우는 태아가 너무 많이 자란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 이미 상당한 위험성이 예견돼 있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소식통은 임신한 처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임신했다는 것으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